접근했습니다. 그래서 DJ가 정말 위대한 분인 것 같은데 DJ가 했던 수많은 업적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고 빠진 거는 우리 황태현 목사님이 다 보충해 주시고 가장 큰 거는 어쨌든 DJ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통령 당선되어준 것. 즉 수평적 정권 교체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에 처음으로 해본 거잖아. 그래서 이 르메이타인이라는 독일 학자가 우리 박정희 시대 이 헌법, 전두환시대 헌법을 장식적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헌법이 아니라 그냥 장식물로 만드는 헌법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뭐 대한민국 주권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아무런 실질적인 체감이 안 되는 장식용 헌법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살아있는 헌법으로 만든 것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사실 6월 항쟁으로 만들어졌죠. 6월 항쟁으로 만들어져서 직선제가 도입됐는데 3당 야합으로 직선제로 한 정권교체가 실패를 했고 뭐 변치경태로 YS가 집권했지만 그래도 YS가 민주운동의 어떤 결과로 탄생된 지도자다 보니까 3당 야합을 했지만 역사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회를 해체시키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의미 있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DJ가 정권교체가 됨으로써 처음으로 정말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나라도 실질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가장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IMF 경제 국난을 극복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사에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그 36억 달러 곳간에 그 텅텅 비어있는 외환 보유고 속에서 곳간의 키를 받아가지고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재벌들의 구조 조정을 만들어내가지고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또 금모으기 운동을 비롯해서 제2의 그런 국민적 통합을 만들어낸 큰 역할을 했고요. 또 이제 가장 큰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와는 앞서가자 그래서 IT 강국의 토대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통신망을 만들고 벤처 붐을 일으켜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IT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토대를 DJ가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크고요. 지금 우리 세계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 인천국제공항을 DJ 때 성공적으로 오픈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천공항에 내릴 때마다 물론 이건 노태우 때 착공을 했습니다. YS 때 해서 DJ 때 2000년도에 성공적 개항을 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 인천국제공항에 내릴 때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성공적인 개항을 제가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아마 지금 30만원? 지금 30만원 먹고 계신가요? 40만원 올린다 그러죠? 이 기초생활보장법을 제도를 DJ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신 분도 많은데 IMF 때 많은 실업자가 생기니까 DJ가 이걸 만들었어요. DJ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사 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세 가지 그런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만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일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통합시켜서 통합공단을 만들었고요.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출발시켰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그걸로 단시까지 투쟁해서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내신 분이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K방사 내가지고 자기가 막 숟가락 얹어서 국민의힘 지방위원장들이 막 프랑카도 붙이고 그러는데 이 K방산의 토대를 DJ가 만들었습니다. DJ 대통령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라는 소위 말하는 카이라고 하죠. 카이. 지금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카이를 삼성, 현대, 대우의 각 항공사업부 3개를 통폐합시켜서 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출범시킨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R&D가 돼서 유명한 T-50 우리나라 고등훈련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최근에 4.5세대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K방산의 토대를 만든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더구나 말할 필요도 없는 유일한 6.15 공동선언을 했는데 제가 초선 의원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고 이호 여사와 함께 성남공항에서 출발할 때 제가 출영을 나갔습니다. 같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나가서 손을 들고 했는데 감개무량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켜서 6.15 선언을 만들어냈고 새로운 남북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의미는 있었고요. 대외 관계도 아시다시피 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문화를 개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문화 개방을 반대했는데 DJ 논리는 일본 문화를 막게 되면 저질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더 악영향을 미치니 아예 공개적으로 개방해서 경쟁하는 게 낫다. 문화는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정말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개방했더니 오히려 지금 한류가 일본어 더 수출이 많이 돼서 우리가 이 문화에서도 한일 간에 엄청난 지금 우리가 흑자를 음반이든 영화든 뭐 드라마든 만들고 있는데 이 토대가 DJ가 만든 것입니다. 오늘의 한류는 DJ 때 시작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모든 문화 이런 활동에 대한 이 사전 검열과 이러한 간섭 제도를 다 폐지시켰습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JSA라는 그런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윤석열 정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이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JSA 동막골 사람들 이러한 남북 간의 비극과 이것을 단순한 흑백 논리와 반공 침공의 논리를 넘어선 민족의 통합의 그런 이 문화 상품들이 나오면서 이게 세계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이게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드라마 최고 넘버 1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제가 치환에 있으면서 중국인들을 만나와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부러워하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은 저렇게 마음대로 소재에 제한이 없이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느냐. 중국은 국뽕 영화밖에 못 만들어요.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대통령 쿠데타를 하거나 이런 뭐 천안문 사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면 바로 구속될 겁니다. 우리는 뭐 서울의 봄부터 12.12 쿠데타 이런 게 제한 없이 소재에 제한 없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 준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시대였습니다. 시대의 선각자에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햇볕 정책은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시한 외교 정책을 유엔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은 유일한 대통령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도 제가 가보면은 다 DJ를 존경한다고 일본을 가도 일본 국회의원들이 참의원, 중의원이 합동으로 모였을 때 DJ의 연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할 때의 김대중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최고로 존경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클린턴 대통령 뭐라 그랬냐? 자기는 잘 모르니까 한반도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따라서 따라 배우겠습니다.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한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이 윤인지 몰라가지고 룬이라 그랬다고요. 룬 대통령. LOON 룬이란 말이 멍청이란 말이거든요. 좀 모질한 놈이란 말인데 이 발음이 윤이 아니라 룬 네. 프레지던트라 그랬으니 그걸 알고 그런 건지. 그 양반이 워낙 지금 나이가 드셔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폄하를 받고 노룩으로 그냥 뭐 40몇 초 잠깐 이야기하다 말고 뭐 근데 뭐 DJ가 말하면 뭐 경청하려고 다 정말 이 국가의 위상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했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아마 처음이자 지금 전무후무한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도 많아서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 그리고 국가인권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최초로 우리가 국가인권회를 만들었고 뭐 이따가 부정가를 황태현 박사님 해주시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번에 사저가 100억에 팔렸다. 김홍건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부터도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등장객이 어둡다고 너무 우리가 DJ 칭송만 하고 실체 책임을 못 챙겼구나.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관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현대사이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우리 이 소중한 한국 근현대사 민주화의 역사를 가르치시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뭐 대안을 찾아서 국가기념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저도 촉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의록이나 그 것들이 대통령이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있게 김대중 대통령의 의록을 인용해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이 지평을 안 넓혀주면 못 싸우거든요. 이 소위 레드 컴플렉스, 분단의 벽, 수많은 이 보수 우익들의 금계벽, 알아서 우리가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어떤 한계들을 다 그어놓잖아요.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계셨고 10년 동안 자택연금 망년 생활을 했고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 아마 이런 인동처처럼 살아남아 대통령이 되셨고 되고 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63 빌딩에서 강연할 때 저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만 그 연로한 몸으로 나와서 하는 말씀이 막 너무 그 건강에도 안 좋은데 너무 그날 막 마지막 강연하듯이 표현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런 말을 처음 하신 것 같아요. 행동하는 양심만 강조했지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말을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할 게 없으면 담벼락에 가서 욕이라도 해라 이 사람들아.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사는 것이다. 민주주의 성과만 누리고 왜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일가를 했습니다. 참 그 일갈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더욱더 죽비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대통령님의 그 일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통령님 4번 묘소에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의 사자후를 사자후 TV도 와 있습니다만 사자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일깨우고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으로 이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빨리 김대중 대통령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참여하는 그런 민주 회복의 시절이 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토대, 그 지역 패권의 나라를 써서 여야를 비롯해서 막론하고 이 TK 지역의 영남 패권주의의 그 실체를 비판하면서 DJP 연합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했던 분이 황태현 박사입니다. 우리가 호남당 지금 고문으로 계시고요. 아시다시피 그때는 진보적인 사람들, 저도 처음에 이재호, 김문수 씨랑 같이 제가 노동운동을 했고 민중의당에 제가 처음에 정치를 할 때 참여했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송경평 씨 때문에 배우자동차 파업에 참여. 근데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고요. 김대중을 기회주의적인 뭐 부르주아 정치라고 비판하고 자기들이 더 진보적인 것처럼 떠들더니 국민의힘 한나라당 신한국당에 추앙해서 변절했습니다. 지금 김문수 노동부장만 하고 있는데 정말 변절해도 저렇게 변절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주의자라는 자들이 이 영남 패권주의를 지적하지 않고 우리 호남의 차별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다. 이렇게 외친 분이 바로 우리 황태현 박사입니다. 마치 에른슈타인, 카우츠키를 비롯한 이 유럽의 배부른 잘 나가는 인텔리겐처들, 이 소위 강단 막시스트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압박 민중들의 그런 식민지 해방 투쟁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선진화된 서구 유럽의 발전된 산업사회에서 사회주의를 꿈꿨던 사람들을 우리가 수정주의자라고 그렇게 비판했었거든요. 뭐 레닌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레닌이 그래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레닌이 유일하게 이 피압박 민족들의 이 식민지 해방 투쟁, 반제국주의 투쟁에 적극 지원하고 결합하자. 그래서 레닌이 우리 독립운동 단체 독립운동 자금도 지원하고 그랬어요. 홍범도 장군이 레닌 앞에 권총을 선물 받았다 그래가지고 무익들이 비판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스탈린을 비판하더라도 레닌에 대한 평가는 스탈린과 또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1925년도에 죽었으니까 뭐 우리하고 특별히 6.25 관계가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스탈린이 우리한테 나쁜 놈이었지만 그래서 레닌은 오히려 독립운동 때 우리한테 뭐 우리를 지원해줬던 그런 우리 기억이 있는 분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가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호남의 그런 지역 차별 문제를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 외면한다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위선이다. 이거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소위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DJ 불가론을 외쳤어요. 그랬잖아요. DJ 불가론을 외치면서
DJ 삼김 퇴진하면서 DJ를 제끼려고 했지만 DJ를 건너뛰고 우리가 역사로 진보로 없다. DJ를 이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세계적으로 세운 우리 황태현 고모님을 모시고 우리 DJ에 대한 김정대